진정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매트릭스. 일본에서 돌아와 매트릭스를 다시 찾아보았다.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나를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다. 어서 빨리 탈출하라고. 특히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는 대사가 머릿속 깊이 박혔다. 서연이 이끌어준 덕분에 이제 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남은 것은 그 길을 걷는 것뿐이었다. 마지막 한 발짝을 떼는 것은 오로지 나의 목이었다. 매트릭스를 탈출하겠다고 결심했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초조해하지는 않으려고 했다. 서연의 말대로 불안은 해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에 다녀오기 전과 마찬가지로 해빙 노트를 쓰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있음을 느끼고 편안함의 감정에 머무르며 내면의 나에게 집중해 보았다. 변화는 작은 일에서부터 느껴졌다.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일까? 먼저 신문기사가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다. 고액 연봉을 포기하고 창업한 사람의 기사를 봤을 때였다. 예전의 나라면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1년 넘게 고생했는데 아직 회사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역시 월급 받고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야. 광야로 나가봤자 이렇게 고생만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같은 기사가 이렇게 이해되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매트릭스의 에너지를 빨리지 않겠구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에서 벗어난 거네. 대단하다. 나도 곧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창업가들의 성공담을 읽으며 과거에 나는 이런 생각에 빠지곤 했었다.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술력이 있었네. 저 사람한테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있었고, 이 사업가는 몸이 부서져라 일만 했구나. 역시 성공은 극소수의 전유물이야. 하지만 매트릭스에서 벗어나겠다고 생각하자 같은 내용을 읽고도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이 사람도 해빙을 했나 봐. 부자가 되는 미래를 확신하고 진정한 세상으로 나아간 거지. 그래, 나에게도 곧 이런 미래가 찾아올 거야. 더 열심히 해빙을 하면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되겠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기계의 부속품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다. 다만 주어진 상황을 바꿀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서연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벌써 거의 다 왔다고. 이제 한 발짝만 넘어서면 된다고. 그녀의 말대로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았다. 그 방법을 알기 위해 나는 해빙에 더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불필요한 모임을 취소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며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밤 나는 해빙 노트를 쓴 다음 인터넷을 검색하는 중이었다. 이런저런 기사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소설가로 성공한 전직 기자에 대한 기사였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 이거야. 서연에게 배운 것을 책으로 써야겠어. 그녀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행운의 비밀을 배울 수 있도록. 나는 미국에서 바로 책을 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서연의 메시지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독자들에게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무모한 생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한국에서 성공한 몇몇의 책들이 영미권에 소개된 사례는 있지만 이민자가 아닌 한국인이 미국에서 먼저 책을 출간한 경우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미국은 번역물에 인색한 나라였다. 외국에서 쓰여진 책은 전체 5% 미만이었다. 책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내가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그것도 번역물을 출판하려고 하다니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에 가까운 생각이었다. 하지만 나는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기로 하지 않았던가? 정답은 남들의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을 터였다. 그 답을 찾아낼 방법은 해빙. 나는 두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눈을 감은 채 미국에서 책을 출간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영어로 된 책이 내 눈앞에 그려지자 마음속에 기분 좋은 만족감이 퍼져나왔다. 따뜻한 물 안에서 목욕을 하듯 온몸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느낌도 들었다. 의심할 것 없는 초록불이었다.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미국에 보낼 출판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제주도로 출장을 가는 길이었다.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며 해빙을 하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사를 그만두자. 이게 무슨 소리지? 회사를 그만두라니? 소속될 곳이 없는 내 인생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직장이 사라지면 월급도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나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잘못 들은 거야. 하지만 마음속의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만원 지하철 안에서 힘겹게 출근할 때도, 정신없이 업무를 처리할 때도, 잠든 아이를 보고 있을 때도 그 목소리는 이제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내 영혼까지도 뒤흔들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이것이 진정한 나 자신의 목소리일까? 나의 무의식이 행운의 길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 질문에 답을 주듯 마음속 목소리가 또렷하게 대답했다. 맞아. 이건 너의 내면이 알려주는 신호야.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았잖아. 더 이상 매트릭스의 에너지를 빼앗길 필요가 없어. 사실 내 직장 생활은 탄탄대로였다. 외국계 회사에서 대외협력 이사로 일하던 나는 나름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다.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연봉도 지난해보다 15%나 인상된 상태였다. 이대로 간다면 당분간 잘릴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사표를 내겠다니.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회사 동료 하나는 이렇게 충고했다. 경기가 이런데 퇴직하고 책을 쓰겠다고요? 그건 무모한 생각이에요. 한 해에 출판되는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취미 삼아 주말 하나 쓰세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나이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섣불리 모험에 나섰다가는 경력만 단절되고 다시 일구하기 어려울지 몰라. 허황된 꿈 그만 꾸고 당장 정신 차려.